1420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궁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중국의 황제들. 그들을 위한 금단의 성, 이곳은 자금성입니다. 천안문 광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베이징 올림픽처럼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들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곳도 이곳 천안문 광장이었습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오쩌둥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2000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제를 버리고 황제가 아닌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획기적 사건이었는데요. 천안문은 마오쩌둥이 새 시대를 선포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600년 전인 15세기 초 명나라 시대에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졌습니다. 황제의 거처인 세계 최대의 자금성은 당시 베이징의 심장부에 축조된 것입니다. 승천문이란 이름으로 15세기 처음 건립된 천안문은 13억 인구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말없이 중국 황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켜봐 왔습니다. 천안문이 중국의 얼굴이라면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바로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지구상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3배가 넘는 이 방대한 규모의 궁전은 20세기 초까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을 통과해 매년 8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자줏빛에 금지된 성 안으로 들어섭니다. 자금성은 작은 하천과 다리까지도 고도의 상징성과 기능을 고려해 조성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천이 흐릅니다. 하얀 돌을 쌓아 만든 하천인데요. 그 위에 5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석교인데요. 가운데 있는 다리만이 황제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아름다운 석교로 장식된 금수하는 심미적 기능뿐 아니라 배산 임수의 풍수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황실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비상시에는 방화용수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복잡한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무려 14년에 걸쳐 100만 명이 넘는 노역자와 10만 명이 넘는 중국의 명장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자금성을 세우고 수도를 천도한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는 어린 조카를 내쫓고 무자비한 숙청 끝에 황위를 찬탈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왕권을 갖고자 했던 그는 자금성의 전체적인 배치에서 장식과 채색의 세밀한 곳까지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세계 최대의 궁전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금성은 중국 고대의 건축 기술과 사상
그리고 종교적 원리들이 총망라된 결정체였습니다. 궁전 곳곳을 지키고 있는 이 상상 속의 동물들은 황제의 권력과 존엄함을 나타내는 장식물로 사용됐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천장의 문양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장식적인 무늬의 천정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조차도 화재를 예방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자금성을 통해 완벽한 황제를 꿈꿨을 겁니다. 남북의 중심축 위에 일직선으로 세워진 자금성의 수많은 건축물들은 크게 황제와 황족이 거주하던 북쪽의 내정과 정사를 돌보던 남쪽의 외조로 나뉘었는데요. 천여 개에 가까운 수많은 건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은 단연 태화전입니다. 자금성의 대전인 태화전은 황제의 즉위식이나 경축의식 같은 국가적 행사를 치르던 장소였습니다. 현존하는 중국 최대 목조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황제는 가마를 타고 용이 조각된 어로를 따라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태화전에 올랐습니다.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면 수만 명의 문무백관과 외국 사절들이 지정된 위치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3궤구 고두를 올렸다고 하니 황제의 권위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중국의 황제는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태화전은 하늘과 황제를 뜻하는 자줏빛과 황금빛으로 채색됐습니다. 황금색 일색의 대전 중앙에는 옥좌가 있고 좌우로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칠보학이 서 있는데요. 명나라에서 청나라 시대까지 500여 년간 모두 24명의 왕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청나라의 12대 황제로 중국 황실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는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불행한 황제였습니다. 11대 황제인 광서제가 후사 없이 죽자 그의 동생인 순친왕의 큰아들 푸이가 고작 3살의 어린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1911년 중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자금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황제를 볼모로 새로운 이념과 세계 열강이 다투는 혼란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푸이는 그렇게 사회적 격변기의 제물이 되어 거대한 제국이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막을 내리고 주인을 잃은 자금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자금성이 아닌 고궁박물원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중국 황실의 영광과 번영을 염원하며 수백 년 한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상징물들이 그 신통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자금성은 청나라 시대의 몇몇 건물들이 재건된 이래로 다행히 별다른 손상 없이 세월을 이겨왔습니다. 덕분에 중국 문명의 살아있는 증거인 자금성은 198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수녀 마루를 장식하고 있는 조각상들은 건물의 중요도와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태화전을 필두로 그 뒤편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배치됐습니다. 이는 명청시대가 엄격한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역사를 이룩한 주인공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 웅장하고도 과학적인 건축물은 중국의 오래된 사상과 이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화전 뒤편에 자리한 충화전은 경축 행사가 있거나 외조에 나온 황제가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충화전 뒤로는 자금성 외조의 마지막 건물인 보화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보화전은 황제가 정월 보름 같은 명절에 성대한 연회를 베푼 장소였는데요. 청나라의 황금기였던 건융제 때에는 과거에 최종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명청시대는 수나라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보화전 뒤편에는 길이 15.6m, 폭 3.1m로 자금성의 어로 중 가장 거대한 대리석 조각품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름 속을 노니는 9마리의 용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이 조각품에는 영원한 태평성세를 꿈꾸던 황제들의 열망이 살아 꿈틀대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 건청문부터는 황제와 환관 그리고 궁녀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내정의 궁전이 시작됩니다. 건청문 입구 양쪽에는 황금 숫사자와 암사자상 한 쌍이 지키고 서 있는데요. 왼발로 어린 새끼에게 발가락을 물리고 있는 암사자는 황실 자손들의 번성을, 반대편에서 오른발로 수구를 누르고 있는 숫사자는 권력과 천하의 통일을 상징했습니다. 황실의 존엄과 신성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물들은 오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황제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자금성의 외조에 있는 건물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황제의 절대적 권력을 나타냈다면 내정의 건물들은 그 권력을 떠받치며 왕조가 영원히 번영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존재했습니다. 태화전의 축소판이랄 수 있는 건청궁은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 때까지 황제의 침궁으로 사용됐습니다. 침궁을 옮긴 이후엔 주로 내정의 행사나 외국 사절을 맡는 아련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또한 황제가 서거하면 본래의 침궁인 이곳에 모셔 천수를 다하고 편안히 임종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황제의 침궁 가장 가까운 곳에는 명나라 때까지 황후의 침소로 사용됐던 교태전이 자리했습니다. 청나라에 들어서는 황후와 관련된 축하 의례나 옥쇠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됐습니다.
건천궁과 교태전을 제외하고도 내정에는 600여 채의 크고 작은 전각들이 있는데 이들은 만여 명이 넘는 환관과 궁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0m가) 넘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구중 궁궐 안에서도 황후와 후궁들 그리고 궁녀들이 생활하던 곳은 외전보다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대는 구룡벽은 270개의 유리기와로 제작된 빼어난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금성은 웅장한 건축물뿐 아니라 조화로이 배치되어 있는 예술품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술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장 큰 정원인 어화원에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일 년 내내 꽃향기가 가득했다는 어화원에 이르러 황제는 잠시 숨을 늦추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어화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괴한 형상으로 정원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태호석입니다. 중국의 정원은 태호석으로 바위나 산 풍경을 연출하고 정자와 나무를 아름답게 배치해 완성합니다. 전국에서 수집한 수백 년 된 고목과 기괴한 돌, 그리고 서정적인 건축물로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어화원은 중국 정원의 정수로 손꼽힙니다. 어화원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을 소재로 한 조각품들은 이곳 역시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는 황제의 땅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황제와 황후가 이곳 퇴수산에 올라 자금성의 가을 정취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높은 성벽과 폭이 50m나 되는 해자로 둘러싸인 자금성은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봉쇄된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천안문에서 자금성을 관통하는 일직선상의 축은 후문인 신무문을 지나고 높이 43m의 경산에 다다라 멈춥니다. 지금은 정상에 위치한 만춘정으로 유명하지만 과거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반란군을 피해 자결을 선택한 장소로 남아 권력의 무상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자색의 궁전 위로 빛을 잃어버린 햇살처럼 영화와 권력도 결국 사라져가게 마련입니다. 신에 버금가는 권력을 자랑했던 중국의 황제들도 유일하게 몸을 낮춰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외곽 남동쪽에 위치한 성스러운 땅 천단을 찾아갑니다. 천단 주변에 조성된 공원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제각기 춤이며 체조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백성들의 삶이란 햇볕을 쬐고 비를 내리는 하늘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소통하는 일은 황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죠. 매년 봄, 황제는 천단의 중심인 이곳 기년전에서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 텐티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단이라고 하는데요. 천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1420년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나 벼락으로 인해 소실되고 맙니다. 그 뒤 청나라 광서제에 의해서 1896년 건설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이 천단 벽에는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를 나타내는 용보다 황후를 나타내는 동황이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의 실세인 서태후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서태후는 아들인 동치제에 이어 광서제의 섭정까지 나서면서 청나라 말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서태후 섭정 시기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년전은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늠름하고 화려합니다. 기년전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은 춘하, 추동, 사계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제사를 통해 하늘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기년전을 비롯한 천단의 건축물들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온 중국 고대의 창조 신화가 살아있습니다. 제천의식을 올리는 원구단 주변에 사각의 담을 두르고 하늘과 소통하는 황궁우와 기년전을 둥근 원추형으로 축조한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15세기 말 건축물로 중국의 천명사상을 구현한 천단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궁우는 신위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고대로부터 중국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만이 천명을 받아 황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그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치형의 천장을 가진 황궁우는 천단의 건물 중에서도 내부 장식이 가장 섬세하고 화려합니다. 천단 남쪽 끝에 있는 원구단은 하늘을 형상화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백옥석의 난간으로 둘러싼 3층 구조의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물은 없고 오직 둥글고 평평한 바닥만 있을 뿐입니다. 역대 황제들이 충문을 읽었던 천심석 위에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황제들의 끝없는 욕망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궁전으로
무려 500년간 중국의 최고 권력을 상징했던 자금성. 거대한 황궁을 중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돌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21세기 변화의 물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